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연휴의 마지막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추석 연휴 잘 쉬셨나요? 이 연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다시 오른 것 같습니다. 몸이 무거워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오랜만에 만난 가족, 이 친척들로 인해 마음만은 가벼운 것 같은데요. 이러한 추석을 크립토 마켓 또한 축하해 주려는 것일까요? 이 비트코인 기준 다시금 6만 달러를 뛰어넘으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벽 FOMC가 진행이 되게 되죠. 이제 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이며 베이비 컷이냐 이 빅컷이냐에 따라 크립토 마켓이 다시 한번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9% 상승한 6만 4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1.02% 상승한 2,330달러대, BNB가 1.34% 상승, 솔라나가 0.59% 하락, XRP가 1.2% 하락하며 0.57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57.3%,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다가오는 새벽 연준의 금리 결정이 FOMC를 기다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달러 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지난밤 50bp 즉 비컷의 기대감이 갑작스레 고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 6만 1,000달러를 회복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총재 로버트 카플란의 경우는 자신이 이번 FOMC 정례회의에 참석을 한다면 위기관리 차원에서 50bp 인하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점이 이 비컷 가능성을 빠르게 고조시켰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수업 마켓의 공동 창립자 필립 피퍼의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에 비트코인은 단기 시장 역학이 해소되면서 이 다소 후퇴할 가능성이 크나 이 완화된 금융 여건은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등의 새로운 강세 사이클을 제공할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같이 이 CME 패드 워치를 통해 시장의 의견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녹화 시간 기준으로는 FOMC가 한 10시간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녹화 시간은 4시 47분입니다. 한번 이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한 단계 이 베이비 컷을 진행할 것이다가 37% 아니다 빅컷 이 두 단계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가 컨센서스가 63%로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 단계 금리 인하에 한 발짝 다가섰다라고 보는 거죠.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9월 이후에 11월 FOMC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컨센서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11월까지 두 단계 인하할 것이다가 21.8% 아니다. 세 단계 인하할 것이다가 52.3% 아니다. 9월에도 두 단계, 11월에도 두 단계 이루어져서 총 네 단계 인하할 것이다가 25.9%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기술적 분석 측면 기술적 반등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며 다시금 상승의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인데요. 렉트 캐피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사이클 정점이 2025년 9월경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파이 사이클 즉 비트코인의 시장 정점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적 지표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반감기 주기를 따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내년 17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더미넌스 즉 시장 지배력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 경제 베스트셀러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에게서 비트코인 관련 분석이 나왔습니다. FOMC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며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 아빠 기요사키 비트코인 금 폭등 예측하고 있다. 비중 늘려야 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 등의 폭등을 예측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요사키는 본인의 엑스닷컴을 통해 이번 주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낮추면 달러 가치는 급락하고 비트코인, 금, 은 가격은 오르게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 금
은 가격 폭등이 임박했다라고 적게 되는데 그러면서 금리 인하와 함께 가짜 화폐인 달러가 가짜 자산인 국채 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며 해당 자금이 부동산, 금, 은,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그는 뭐든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비트코인과 금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 마치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중에 더 좋은 차를 선택하라라는 것과 비슷하다라며 이 연준이 통화 정책 방향성을 바꾸고 금리를 낮추기 전에 투자자들이 금과 은, 비트코인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요사키는 꾸준히 비트코인 투자를 강조해 왔죠. 이제 지난 3월에는 비트코인이 올해 3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한 데 이어서 지난 6월에는 8월 25일까지 비트코인이 35만 달러 약 4억 8천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게 됩니다. 이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역사상 최초로 이 금괴 하나의 가격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이죠. 비트코인이 한창 상승하고 있을 때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상승에 기름을 붓게 되었죠. 이 당시 언론에서는 너도 나도 비트코인 전문가들을 모셔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를 배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 기술로 설명하면 별게 없습니다. 그냥 블록체인 설명하고 복제가 불가능하다, 뭐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왜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사실 202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비트코인은 지금의 투자 자산보다 사람들에게 화폐로 더 많이 이해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이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가 등장을 했습니다. 설명하기가 참 좋았죠.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기엔 뭔가 부족하니까 투자 자산으로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하다가 꺾인 것이 2021년 4월입니다. 당시 알트코인 펌핑이 워낙 심해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였는데 이때 타격은 정말 컸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이 이때였죠. 이 비트코인 채굴 맵을 보면 중국이 아예 제로로 나올 때가 있었는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중국도 열심히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사이클을 지나며 나름의 상승과 하락, 조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금이 마침내 역대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통상 금이 안전자산으로 꼽히면서 위험자산이 하락하고 안전자산이 선호받는 시기에 상승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식도 역대 최고가를 다시 찍었고 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비트코인만큼은 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르는가 싶으면 여지없이 빠지면서 박스권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이런 모습은 반복됐고 급등하는가 싶더니 한동안 계속 조정과 박스권의 움직임을 반복했습니다. 이 불장의 초입이나 몸통 시기가 아니라면 사실 비트코인의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움직임입니다. 더구나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으로 꼽힙니다. 이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존재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은 금이 아닌 거죠. 물론 시간이 흘러 돌아오는 불장에서는 또 어떤 내러티브가 신규 투자자들을 유혹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거래 기관들과 정부가 점점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꼽힙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오히려 투자자산 의로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쩌면 비트코인은 개인에게 마지막 투자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에 되어가는 이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에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서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한 지 지금 42일하고 16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 실제 투자금은 2,500 USDT, 하나 약 300만 원 정도이고, 그리드 프로핏, 이 봇을 이용한 자동 매매 수익의 경우는 16.8%, 420달러, 그리고 언리얼라이즈드 프로핏, 이 미실현 수익 포지션을 통한 롱 포지션을 통한 수익의 경우는 22%, 550 USDT입니다. 이 토탈 프로핏의 경우는 38.82%, 약 970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퓨처 그리드 봇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이 자산을 5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 링크들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졸업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이죠.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에게서 암호화폐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며 리플이 향후 미국에서 기업을 위한 암호화폐 솔루션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알데로티는 최근 한 컨퍼런스를 통해 리플이 12년 동안 규제를 우선시해온 회사임을 강조하면서 규제 문제 해결 후에 리플이 실물 자산 토큰화 등 새로운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글로벌 규제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이 싱가포르, 영국, 브라질, 두바이 등 주요 국가에서는 SEC가 언급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게 됩니다. 또한 전 세계가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을 인정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XRP의 가격적인 측면, 향후 몇 달간 상승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주요 가격대에서 강력한 지지, 향후 몇 달간 상승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변동성에서 벗어나 XRP가 주요 가격 수준 위에서 강세를 유지하며 현지 수요 테스트를 하고 있다. 많은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는 XRP가 현재 수준에서 다지기를 한 뒤 상당한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이자 전 자산 관리자의 경우는 XRP가 머지않아 1.26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XRP 수준의 1.26달러 도달 가능성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게 되면 9년 경력의 자산관리자이자 파생상품 거래자인 저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최근 기술 분석을 공유하며 XRP의 강력한 포지션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는 주간 XRP 차트를 통해 명확한 상승 추세를 설명했고, 이 추세가 가격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켜지고 있어 향후 상승 기조를 위한 탄탄한 월간 지지를 나타낸다라고 언급하게 되는데, 그는 XRP를 암호화폐 분야에서 100%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투자 중 하나라고 설명을 하며 주요 가격 목표를 1.18달러와 1.26달러로 설정을 했고, 향후 몇 주 안에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이 외의 내용들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XRP의 가격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이루어진 SEC와의 미등록 진권 소송이 XRP 방면 상당히 유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모멘텀 펀더멘털 자체가 이전과 차원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판결이 나온 당일에만 XRP의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 20몇 %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후 현재 가격대로 회귀하면서 XRP를 이제 비난하는 투자자들이 더욱더 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아쉬운 모습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모습이죠. 그간 XRP, 리플이 보여준 가격 추이가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이 안 나게 할 수 없을 만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려는 모습을 보이는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의 주인공이 XRP가 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의 상승 덕분, 회복 덕분일까요? 전날 대비 12포인트 이제 상승하며 45포인트 기록하면서 이 fear, 그래도 공포 단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 이 크립토 마켓이 지금 몇 달 동안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비트코인이 설립된 이유와 그 강력한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세계 경제의 혁신을 가져왔고 비트코인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시장 조정이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새로운 고점을 찍어왔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비트코인의 공급은 제한적이죠. 2,100만 개로 한정된 비트코인의 공급은 수요가 증가할수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정부가 발행하는 이 법정화폐는 끊임없이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나 유동성 확대와 같은 통화 정책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약화시키지만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자산으로서 이와 반대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를 지닙니다. 이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큰 금융기관과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으며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상징합니다.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있더라도 이런 대형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며 결국 비트코인의 성장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비트코인의 글로벌 채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엘살바도르와 같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고 더 많은 지역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추세는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사용 가치를 강화시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수요를 더 확대시킬 것이고 결국 가격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성 자산이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디지털 자산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하락세나 정체에 실망하지 말고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믿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비트코인이 여러 번 회복했고 새로운 고점을 달성한 사례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결코 멈추지 않고 결국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